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공발 최적 설계를 주제로 한 더 심제팀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연구 대상은 인공발입니다. 인공발은 다리를 절단한 사람에게 다리의 결손을 보완해주는 인공적인 다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의 신체 절단 장애인 중에 하체 절단 장애인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의족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선행 논문에 따르면 하체 절단자가 사용하는 기존 의족은 계단 보행과 경사로 보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족은 가격도 비싸서 가게에 부담을 준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족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저희는 수동형 의지 발 구조 개선을 통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연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 목적은 의족 구조 개선을 통한 의족의 보급화와 의족 사용자가 경사로 계단 보행 시에 발생하는 지면 발력의 감소입니다. 모델링 개선 단계에서는 재료와 구조를 바꾸어 각 모델을 개선하며 각 스테이지의 모델들을 MSC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면 발력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본 의족과 개선된 의족의 지면 발력을 비교하여 앞서 말씀드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초기 모델링의 설계입니다. 일단 기존 의족 자체를 모델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여러 의족을 조사하여 그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을 핸드 스케치하고 이를 인벤터를 사용하여 3D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지발 부분을 MNF 파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의지발 부분의 경우 아담스에서 움직임에 따른 동적 특성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란, 나스트란을 이용하여 MNF 파일로 만들어 플렉서블 바디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담스에서 플렉서블 바디인 의족과 리지드 바디 힌지를 연결하기 위해 특별히 두 개의 노드를 잡아주었습니다. 이 두 노드는 의족 힌지를 픽스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DOF를 RX로만 주었습니다. 다음은 파트란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MSC 소프트웨어 공식 사이트에 MNF 파일 생성하는 방법 PDF를 참조하여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모델의 모델링 과정입니다. 저희 조원 중 한 명의 실제 신체 정보와 평균 남성의 신체 부위의 무게를 바탕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담스에서 우측의 모델링인 아디담스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스에서의 의족 모델링입니다. 의족의 경우 보편적으로 쓰이는 카본 에폭시 소재로 구성하였고 의족을 전체적으로 4가지 부위로 나누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의족을 사용하는 부분 중 무릎 아래가 절단된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여 골반과 무릎 관절까지는 움직임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계한 모델의 구속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골반의 경우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직선 운동하게끔 패러렐 조인트를 통해 구속시켰고 골반의 회전을 구속하기 위해 퍼펜디큘러 조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릎, 골반, 발목 등 움직임을 넣을 조인트는 모두 회전 가능한 레볼루트 조인트를 통해 구속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족을 플렉서블 바디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족을 힌지 부분과 구속시킬 때 앞에서 만든 두 개의 노드를 사용하여 픽스드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디나 암, 페이스 등 다른 신체 부위는 모두 픽스드 조인트를 구속하여 움직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컨택트 포스의 경우 스티프니스의 값은 실제 카본 에폭시 물성치를 사용하였고 마찰 계수는 아래 논문 그래프를 참조하여 정 마찰 계수를 0.9로 보행 중 미끄러짐이 없다고 가정하여 동 마찰 계수를 0.9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토셔널 스프링과 컨택트 포스의 경우 실제 사람과의 움직임과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는 값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찰의 경우에는 의족과 같이 미끄러짐이 없다고 가정하여 0.9로 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담스를 이용한 모델의 움직임 설정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표는 모든 조인트들과 모션 포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계단의 경우 각 계단마다 컨택트 포스를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제 모델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평지, 경사로 계단을 보행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각 영상 속 골반과 무릎의 관절의 각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담스의 스플라인 함수로 모션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 함수를 우측의 모션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때 큐빅 피팅 메소드를 사용하여 각도 데이터도 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행 분석은 사진과 같이 8개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행 시의 주기성을 띄우는데 8개로 나눈 각도를 데이터 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 8단계의 계산법입니다. 각 단계별로 각도를 추출하였고 의족 보행과 성인 평균 걸음 속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실제 보행과 일치할 수 있도록 각도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앞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한 보행 각도를 그래프로 시각화시킨 후 선행 논문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평지이고, 다음은 내리막길이고, 다음은 오르막길입니다. 내리막길, 평지, 오르막길 모두 논문에 사용한 그래프와 개형이 상당히 유사하여 초기 모델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단 모델링의 구현입니다. 계단 법규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단도 논문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의족의 동력학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의족 착용 시 평지 보행의 경우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지면 반력 그래프이고 아래 그래프는 소켓부에 가해지는 하중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소켓이란 의족과 신체를 연결하는 부위입니다. 소켓부 하중과 지면 반력은 1700N에서 2000N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면 반력이 소켓에 작용한다고 가정을 할 것입니다. 또한 평지에서 최대 지면 반력은 2000N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특이값을 제외하면 일정한 주기 내에서 최대 지면 반력을 2000N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의 경우 특이값을 제외하면 최대 지면 반력의 3000N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단에서는 뒤꿈치가 먼저 닿았을 때 2800N으로 최대 지면 반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는 표는 의족이 가진 최대 지면 반력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델 개선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모델 개선 방법은 재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저가형 재료인 PLA를 고려해 보았는데 두 재료의 가격과 물성치를 비교함에 따라 PLA는 비교적 강성이 약하지만 선행 논문을 통해 의족의 재료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가격이 탄소 에폭시 복합 재료보다 약 20배 이상 저렴하여 보급화에 적절한 재료입니다. 저희는 의족을 PLA 소재로 바꾸기 위해 MNF 파일도 변경시켰습니다. PLA 소재의 물성치를 고려하여 컨택트 포스의 스티프니스와 댐핑 값들도 수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PLA 소재로 만든 의족을 아담스에서 구현한 결과입니다. 영상을 보면 굉장히 큰 탄성으로 인해 계단으로 올라갈 때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효율적인 구조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모델 개선 방법은 트러스 구조를 이용한 것입니다. 의족 안쪽에 지지대를 추가하여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두께를 늘려 강성 보완을 하였으며 뒤꿈치 쪽에 탄성 보조 지지대 구조를 설치하여 큰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끔 개선해 보았습니다. 개선된 의족으로 평지를 걷는 모습입니다. 왼쪽 동영상을 보면 모델이 안정적으로 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최대 지면 반력이 1750N으로 기존 의족에 비해 12.5% 감소하여 보행자가 충격을 덜 받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된 의족으로 오르막길을 보행하는 모습입니다. 최대 지면 반력이 기존 의족에 비해 25% 감소한 1500N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된 의족으로 내리막길을 보행하는 모습입니다. 최대 지면 반력이 기존에 비해 10% 감소한 2700N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의족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입니다. 최대 지면 반력이 기존에 비해 37.5%나 감소한 1750N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켓에 작용하는 최대 힘을 최대 지면 반력으로 가정하였고 이를 평지, 경사, 계단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모델을 개선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면 반력의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력 감소를 통해 착용감을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조 개선 전 높은 탄성에 의한 구조적 불안정성 문제도 트러스 구조를 추가함으로써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과정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1단계에서는 기본 의족을 디자인하고 2단계에서는 탄소 에폭시로 디자인되었던 기존 의족을 3D 프린터인 재료인 PLA로 사용하여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모델의 디자인 그대로 진행하기엔 안정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단계로 트러스 구조와 보조 지지 구조를 추가하여 안정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지면 반력 감소로 도출하였고 저렴한 PLA로도 보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주의 참고 문헌들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팀 더 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SC의 곽병문 팀장입니다. 네, 발표 잘 봐왔고요. 의적 보행에 대해서 잘 모델링을 하셔서 관계 조건을 잘 넣어서 해석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만드신 모델에서 결국엔 그 의족의 형상과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쪽에 트러스 구조를 추가하고 해서 개선된 모델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 거기에 중량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혹시 여러분들 계산해 놓으신 표가 있으실까요? 무게가 증가됐을 것 같은데 사실 의족의 무게도 인체에 부하되어지는 하중의 크기에 되게 민감한 요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경량화 부분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준비한 표는 없지만, 이제 기존의 카본 에폭시도 충분히 가볍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PLA 소재로 이제 변경을 했을 때, 중량이 조금 더 가볍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MNF 파일의 무게를 보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것도 따로 이제 기입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PPT 자료에 이제 기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넣었어야 됐는데, 네. 아무튼 더 가벼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가 이게 어떻게 그거가 공력학이라서 그냥 참고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유적 기능상 사실 하중이 계속 반복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로나 마모 이런 게 좀 이슈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제 저희도 응용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 가능한지 좀 살펴보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재질이라든가 형상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3D 프린팅 기술 적용해서 적용한 재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피로 마모에 좀 취약하다든지 구조 강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예, 그 피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로 해석도 진행을 해보려 했으나 저희 MSC 관계자님께 문의 결과 스튜던트 버전에서는 이게 피로 분석이 안 된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형상이나 어떤 재료의 질감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의족의 사용 방법상 신발이나 뭐 그런 어떤 보호 기구를 착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지 않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보행 조건하고 그다음에 뭐 평지 오르막 내리막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시려고 예를 쓰셨는데 그런 다양한 조건에서 보행의 아까 구조적인 안정성 빼고요. 보행의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의 어떤 목표 함수가 지면 반력으로 하신 거죠? 지면 반력의 피크치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충격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어떤 실제로 그 의족을 설계하거나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지면 반력의 피크치 최소화가 실제로도 이러한 의족을 설계할 때 고려되는 포인트입니까? 예, 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의족 착용자들의 어떤 소켓 부분, 그러니까 의족과 신체를 연결한 부분에서의 어떤 불편함이 기존 의족에서는 안 좋다고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면 반력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소켓부에도 그런 충격들이 전해져 오기 때문에 지면 반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켓 부분의 어떤 반력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착용감을 개선시킨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면 반력을 저희가 타겟 어떤 어떤 측정치로 잡았던 것입니다. 기존 사용자들의 어떤 그 주관적인 설문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가정을 하고 가신 거네요. 그 사용자들의 설문조사 논문이 따로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하였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보여주신 내용은 잘 봤고요. 저는 구조 쪽 관련돼서 FM을 만드셔서 라스트에 해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앞쪽 구조를 보면 웨지 형태로 모델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취약할 것 같이 보이던데, 혹시 그 부분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신 건가요? 앞쪽. 그 앞쪽에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맨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눌리는 부위면. 그쪽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제 네, 저희는 일단 그 구조 해석적으로도 뭔가 조금 더 이제 하지는 않았고 일단 저희가 따로 여기 치진 않았지만 따로 해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보다 이제 뒤쪽에 굽혀지는 부분 이제 굽쪽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발목 쪽이 조금 더 스트레스가 집중됐던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